예, 안녕하세요. 언리얼 엔진이 실현하는 콘텐츠 제작의 진화,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와 영화 사조 영웅정을 중심으로라는 좀 긴 제목으로 이번 세션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크게 두 주제로 나눠서 발표를 할 건데 전반부를 맡게 된 저는 모펙 스튜디오의 진교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세션의 목차인데요. 처음에는 저희 모펙 스튜디오와 버추얼 프로덕션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저희 최근에 개봉한 애니메이션 작품 제작 과정을 다룰 건데 사실 그 개봉은 최근에 했지만 좀 저희가 사실 좀 오래전부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어떻게 소개를 할까 좀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좀 그 실무자 입장에서 당시 언리얼 엔진을 우리가 어떻게 도입을 했고 그리고 당시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떻게 사용을 했고 그런 얘기들을 좀 공유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그것과 연결 지어서 저희 최근에 자체 기획한 R&D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요거와 같이 사례를 연결해서 지난 몇 년간 언리얼 엔진 워크플로우가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 역사를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다음 언리얼 엔진 그 주제는 이제 언리얼 엔진이나 버추얼 프로덕션을 이제 막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스튜디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장편 영화 후반 VFX 작업에 언리얼 엔진을 도입한 사례를 소개를 하면서 언리얼 엔진의 또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모펙 스튜디오는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영상 콘텐츠에 참여한 VFX 시각효과 전문 스튜디오입니다. 저희가 뭐 크게 세 가지 핵심 사업이 있는데 하나는 당연히 이제 VFX 본부고요. 그리고 버추얼 프로덕션 본부 제가 속해 있는 그리고 올해 초에 고양시의 머큐리 스테이지라는 이름으로 R&D 스튜디오 겸 비주얼라이제이션 전용 스테이지를 오픈을 했고 여러 가지 연구 개발과 작업들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또 IP 자체 컨텐츠 개발 기획을 또 하고 있는 부서가 있고요. 최근 개봉한 작품에 이어서 차기작도 같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일단 버추얼 프로덕션이 뭘까요? 아마 뭐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처음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아주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버추얼 프로덕션은 실시간으로 디지털 세계와 물리적 세계를 연결하는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을 말을 하고요. 이를 통해 필름 메이커가 실사 프로덕션에서와 같이 디지털 프로세스와 가상환경에서 상호작용하게 해주는 그런 프로세스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기술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이 프로덕션에 대한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에픽게임즈 홈페이지에 되게 잘 정리되어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저 밑에 있는 주소인데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한 그 방법론을 적용한 작품인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이고요. 올해 4월에 북미 시장에서 개봉을 했고 한국에서 얼마 전에 한국 애니메이션 역대 흥행 2위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예. 더 많은 나라에 아마 올해 안에 또 개봉을 더 할 예정이고 또 언급해야 될 부분이 에픽 메가 그랜트 지원 선정작이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애니메이션 전문 스튜디오는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지만 실사 프로덕션 VFX를 하면서 뭐 기존 방식을 통한 CG 워크플로우 그리고 뭐 CG 퀄리티, 완성도 이런 거에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보통 이제 그런 작품들은 이제 이미 외부에서 스토리가 개발돼서 저희가 CG 작업만 하는 시기였다고 하면은 이거는 저희가 직접 개발하는 첫 스토리였던 만큼 스토리를 어떻게 또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시각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기존 방식의 한계를 좀 느꼈는데 그림을 좀 장시간의 렌더링 후에 확인이 가능하고 또 태스크들이 또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형태로 인해서 즉각적인 피드백과 뭐 수정 반응이 어렵다는 그런 단점들이 있었죠. 그래서 프로덕션의 극초반부터 빠른 속도로도 작품 속 생산을 시각화하고 탐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저희 작품에 일단 2명의 핵심 크리에이터가 있었는데요. 한 분은 감독님, 저희 대표님이었고 또 한 분은 촬영 감독님이세요. 김우영 촬영 감독님이라는 뭐 한국의 수많은 흥행작들을 작업하신 영화 촬영 감독님이세요. 왜 영화 촬영 감독이 어떻게 애니메이션을 참여를 하셨지?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일단 감독님과 우리 아티스트들의 주 무대인 CG라는 백그라운드가 있고 또 촬영 감독님의 실사 촬영 현장이라는 그런 백그라운드, 이 두 무대에 결합한 형태라는 그런 이상적인 형태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세상
장점을 결합을 해서 현실 속에서 작품의 기틀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CG로 다듬어서 강화를 한다. 그런 아이디어가 이제 그 아이디어를 실현을 해줄 도구가 저에게 필요했는데 때마침 등장한 그 도구가 바로 언리얼 엔진이었습니다. 일단 2018년 GDC에서 그 실시간으로 가상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그 버추얼 카메라 로 촬영을 하는 그런 시연이 한번 있었고 그 후로 얼마 뒤에 8월 달에 2018년 8월에 시그라프에서 더 나아가서 멀티유저 에디팅 기반으로 다수의 크루들이 협력을 하면서 버추얼 공간을 스카우팅하고 또 즉석에서 연기 디렉팅을 하고 퍼포먼스 캡처로 캐릭터 모션을 수정을 하고 버추얼 뷰파인더로 앵글을 잡는 그런 시연이었죠. 이거 이제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버추얼 프로덕션 언리얼 엔진에서의 버추얼 프로덕션 협력이라는 제목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 일단 여기 영상에 나왔던 모든 기능들이 아직 정식 출시되기는 전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컨셉은 명확하게 전달이 됐죠. 실제에서와 같이 가상 환경 속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영화를 만든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했던 도구가 바로 이거였구나라고 이제 깨달았죠. 그래서 앞으로 언리얼 엔진이 영상 제작 분야에서도 게임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RTX 1080 그리고 HTC 바이브 아이패드 이렇게 세 개를 사달라고 해가지고 시작했던 게 언리얼 엔진에 대한 이제 저의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한 번 더 정리하면은 앞서 본 데모처럼 실제 영화 현장에 있는 것처럼 연기자, 감독, 촬영 감독 등이 같은 이미지를 확인하며 같은 공간에서 함께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창작의 영감을 받으면서 스토리텔링을 강화할 수 있다라는 게 버추얼 프로덕션의 핵심입니다. 초기의 언리얼 엔진 버추얼 프로덕션 플러그인의 역사를 한번 볼게요. 뭐 일단 역사적으로도 중요하고 저희도 굉장히 도움이 됐던 기능도 몇 가지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일단 시그라프 영상을 봤던 시점이 4.20 버전이 나왔을 때 시점이었어요. 저희 그 행사가 시그라프가 8월 달이었으니까. 그래서 라이브 링크랑 이 버추얼 카메라를 중심으로 해서 뿐만 아니라 언리얼 엔진 자체가 처음이었으니까 기본적인 학습을 포함을 해서 테스트들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그라프에서 선보였던 멀티유저 에디팅이랑 버추얼 스카우팅 기능도 베타로 출시가 됐고, 또 오늘 뭐 직접 다뤄주진 아니지만 또 중요한 인카메라 FX도 베타 버전으로 등장을 해서 이때 이 베타 버전 가지고 촬영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후반 합성을 위한 솔루션인 무비렌더 큐 그리고 다중 언리얼 인스턴스 제어를 위한 스위치보드의 등장도 언급을 해두겠습니다. 일단 좀 TF 기간들을 거친 다음에 정식으로 버추얼 프로덕션 센터라는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중심으로 R&D를 계속 이어서 나갔는데 킹 오브 킹스가 그 중심에 있었죠. 그래서 이 초기의 플러그인들을 가지고 테스트를 이어갔는데요. 처음에 출시된 버추얼 카메라 플러그인들은 현재랑 비교했을 때 좀 많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에디터가 아니라 게임 모드로 작동을 했어요. 이 버추얼 카메라가 일반적인 그 시네 카메라가 아니라 그 폰 클래스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 다른 PC로 옮기려고 하면은 또 일반 시네 카메라로 이제 캐싱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들도 있었고,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실시간 씬 수정에 좀 대응하기가 어려웠고, 그리고 또 이 프로젝트에 맞게 아티스트 레벨에서 쉽게 블루프린트로 커스터마이징 하는 것도 굉장히 제한이 됐어요. 그래서 또 모션 트래킹 자체 그 AR 키트의 트래킹의 퀄리티나 그 비디오 레이턴시 문제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대안 솔루션 또 별도의 또 그 서드 파티 솔루션들이 필요했었습니다. 퍼포먼스 캡처도 한계가 많이 있었고요. 어제 그 리타겟팅의 역사에 대한 그 세션이 어제 있었던 걸로 아는데 거기서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좀 초기의 형태였어요. 많이 컨트롤할 수 있는 옵션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했어요. 언리얼 엔진뿐만 아니라 모션 빌더를 사용했죠. 그리고 페이셜 캡처도 AR 키트 페이스 캡처만으로는 또 고퀄리티의 프로덕션 퀄리티를 이끌어내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별도의 서드 파티 솔루션이 필요했습니다. 버추얼 프로덕션의 제1원칙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게 이제 CG 작업자, 아티스트나 테크니션이 현장의 언어로 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 버추얼 프로덕션이라는 그 컨셉 자체가 리얼 월드와 버추얼 월드 사이에 다리를 놓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리얼 월드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CG 작업 현장을 실사 촬영 현장처럼 만들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실사 영화에서는 뭐 전문가지만 CG는 전혀 모르는 그런 영화 스태프들이 CG 세상 속에서 CG 캐릭터들과 상호작용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위한 친화적인 디자인이 필요했습니다.
이 작품을 처음 시작할 때 촬영 감독님이 저한테 주신 쪽지가 있었어요. 이 버추얼 카메라에서 이런 것들이 좀 구현이 돼야 된다. 첫째는 실제 존재하는 카메라 렌즈의 정보들이 반영이 돼야 된다. 둘째로는 실제 영화 현장에서 촬영 감독 혼자서 모든 걸 다 하진 않습니다. 촬영 감독뿐만 아니라 그 카메라의 포커스, 줌, 노출 이런 것들을 제어해주는 카메라 어시스턴트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립팀이라고 해서 저런 장비들 있죠. 달리, 트랙, 크레인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그립팀, 또 움직이는 물체에 저렇게 리깅을 해야 되는 작업도 있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촬영 감독을 서포트할 수 있는 언리얼 상의 카메라 어시스턴트 기능들이 같이 개발이 돼야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런 플레이백 시스템 혹은 일반 촬영용 카메라 모니터와 유사한 또 필요한 정보들이 가독성 있게 좋게 읽히는 그런 커스텀 UI 디자인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추얼이라고 막 무작위에 숫자들을 넣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촬영 감독마다 아마 선호하는 익숙한 그런 렌즈들의 세트들이 있습니다. 렌탈샵에서 촬영팀이 빌릴 수 있는 그런 실제 렌즈들이죠. 실제 특정 브랜드, 특정 제품군의 세트들이죠. 그런 정보들을 미리 좀 저장을 해놓고 라이브러리화를 해서 프로젝트마다, 작품마다, 감독마다 선호하는 렌즈 셋을 쉽게 로드, 언로드 할 수 있게 해놨고요. 그리고 다양한 외부 컨트롤러들을 연결해서 그런 카메라 어시스턴트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했습니다. 엑스박스 컨트롤러에다가 이 달리 트랙 포인트를 이제 생성을 하고 그 달리를 제어하게끔 한다든지, 그리고 이런 미디 슬라이더나 이런 걸 기어 헤드 휠이라고 하는데요. 저런 것을 사용해서 달리나 크레인 그리고 카메라 헤드를 제어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커스텀 UI 디자인으로 여러 가지 종횡비 마스킹이나 센터 마크, 그리고 현재 활성화된 커스텀 기능들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시각화할 수 있게끔 해놨고요. 그리고 우리가 언리얼 엔진으로 이 작품을 다 만든 건 아닙니다. 이건 처음부터 정하고 간 건데 기존의 VFX 파이프라인과 병행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언리얼 엔진만으로 그 당시로서는 극장용 애니메이션 퀄리티를 만들어내기라는 좀 한계도 있었고, 특히 저 위에 있는 거는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씬을 이제 구현을 한 건데 실제 스케일로 엄청나게 크겠죠. 그거를 완전 최종 퀄리티로 이거를 언리얼에 넣는 데만 이제 또 한 세월이 걸릴 것이고, 또 밑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헤비한 FX 씬도 있죠. 물 위를 걷는 저런.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래서 리얼타임 세션에서는 일단 큰 틀, 인물들의 동선, 시선, 상호작용, 타이밍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고, 후반에서 애니메이터들이 이제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오프라인 공정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체적인 공정을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아직 진행 중인 버전의 배경 어셋이 먼저 임포트가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언리얼 엔진 안에서 스카우팅을 거치고 각 공간별로 아주 러프하게 1차 레이아웃을 거칩니다. 그 과정을 이제 스크린샷을 찍으면은 우선 이제 먼저 아트팀에서 먼저 그림으로 된 스토리보드가 있었지만 그거가 이제 대체가 되고, 거기에서 나온 이제 기본 정보들을 토대로 퍼포먼스 캡처를 진행을 해서 배우들의 연기를 담아서 최종적인 캐릭터들의 연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버추얼 카메라 세션으로 넘어가요. 최소한의 이제 리파인을 거친 다음에 촬영 세션에서는 현장 편집과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실제 영화 현장처럼 편집 기사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찍으면서 동시에 편집을 붙여보고, 그래서 필요한 재촬영이 필요한 것이나 혹은 추가로 찍어야 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확인을 해서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촬영을 하면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면 퍼포먼스 캡처를 또 다시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반복적인 작업들을 하면서 한 번에 이제 촬영 한 번, 연기 한 번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인 작업을 하면서 계속 다듬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은 세트 데코레이션 정보, 그리고 라이트 캐릭터의 포지션들, 그리고 카메라의 트랜스폼 패스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돼서 패키징이 돼서 후반 작업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퍼포먼스 캡처 세션에 모션 빌더에서 리타겟팅하는 모습, 그리고 페이스웨어로 페이셜 캡처를 하는 모습, 그리고 바이콘 시스템으로 바디 모션 캡처를 하는 모습이고요. 디렉터스 뷰파인더라고 이제 영화 현장에서 실제 감독님들이 이제 쓰는 렌즈 장비가 있는데, 이거처럼 간소화된 버추얼 카메라인 뷰파인더를 준비해가지고 현장의 감독님이나 이제 애니메이션 슈퍼바이저가 실시간으로 캐릭터에 리타겟팅된 모션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버추얼 촬영 세션에서 작품 속 모든 버추얼 카메라 세션을 통해서 작품 속 모든 샷들이 이 촬영 감독님의 손으로 촬영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서 봤던 다이어그램처럼 촬영이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좀 중요한데 이런 버추얼 카메라 세션을 거치면서 뭐 다른 분들도 촬영 감독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배우들을 여러 번 불러내서 똑같은 연기를 다시 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 그래서 이미 오케이 된 배우들의 연기를 불러와서 몇 번이고 다시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촬영해서 언제든 가서 촬영을 하실 수 있게 만든 촬영방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은 가서 이제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했던 샷들 계속 새로운 더 좋은 방향으로 샷들을 다듬어 나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죠. 한 번 찍으면 이제 끝이니까. 그래서 이미 본 촬영 한참 전에 이 전체 씬을 한 바퀴 돌았어요. 그래서 이미 1차 편집본이 나와 있었고 그게 이 작품의 전체적인 청사진이 돼서 설계도가 돼서 이후 긴 포스트 기간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초반에 결정된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결정들이 오해되거나 누락되지 않고 일관성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물과의 비교 모습이고요. 이런 작업들이 가진 실시간 동시성이라는 개념을 이제 CG 세계 속으로 이제 가져오면서 기존의 CG 파이프라인은 없었던 개념들, 이런 뭐 버전이 아니라 테이크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NG, 뭐 OK, 리허설, 애드립, 뭐 해피 액시던트 이런 개념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옛날 얘기였고 현재는 또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버추얼 카메라 플러그인이 완전히 에디터 친화적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커스터마이징이 굉장히 쉬워지고 또 실시간으로 씬 수정하는 거에 굉장히 특화가 돼 있고요. 메타휴먼과 메타휴먼 애니메이터로 별도의 고가 장비 없이도 고품질의 페이셜 캡처를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시네카메라 리그레일, 버추얼 카메라 2.0이랑 이제 통합되어 있는 시네카메라 리그레일로 달리샷을 더 디테일하게 컨트롤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버추얼 스카우팅 플러그인도 대폭 업데이트가 됐고, 그리고 퍼포먼스 캡처 코어, 이것도 어제 다른 세션에서 다뤘죠. IK 리타게터와 퍼포먼스 캡처 코어 이 플러그인으로 리얼타임 퍼포먼스 캡처 워크플로우가 대폭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별도 프로그램 없이 언리얼 엔진 안에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리타겟 퀄리티를 얻을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킹 오브 킹스 이후에도 뭐 애니메이션은 물론 실사 영화 드라마의 프리비즈에도 같은 방법론을 적용해서 경험을 키워왔고, 뭐 작년 뭐 언리얼 페스트나 뭐 여러 기회를 통해서 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이제 가장 최근에 저희가 프로젝트 몬스터라고 자체 기획,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직접 연출하고 했던 5분짜리 영상이 있는데요. 뭐 그걸 다 보여드리진 않을 건데 제작 과정을 소개를 할 겁니다. 이 기획은 저희 그 신규 스테이지 개관 기념이기도 했고, 또 앞서 말한 최신 플러그인들을 한번 실험을 해볼 겸, 또 저희가 또 추가로 개발한 것들도 한번 실험을 해볼 겸, 그리고 이 비주얼라이제이션 워크플로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할 수 있게 샘플을 만들기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작품의 로그라인은 이렇고요. 뭐 컨셉은 뭐 웹에서 쉽게 구하기 어려운 좀 굉장히 한국적인 식당 배경으로 좀 선정을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 과정은 그냥 긴 설명 대신 영상으로 그 워크플로우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 촬영은 이번에도 특별히 그 킹 오브 킹스의 촬영 감독님이 이번에 도와주셨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도 너 계산하시네. 누구시오? 네가 나한테 어떻게 삼촌 보여드리려고 선물 가지고 왔어요. 일단 앞서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캐릭터 두 개 다 메타휴먼으로 제작을 해서 메쉬2 메타휴먼과 메타휴먼 애니메이터로 구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버추얼 카메라가 대폭 업데이트되었다고 했는데 일단 예전에는 저희가 앞에 만들었던 그 커스텀 기능들 있죠. 그게 이미 여기에서는 언리얼 5에서는 기본으로 다 들어왔어요. 여러분이 뭐 개발하실 필요 없이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근데 가장 큰 관점은 커스터마이징이 굉장히 편해졌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시네 카메라 액터의 형태인데 그 안에 이제 Vcam 모디파이어라는 그 모듈의 에셋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개별 기능들을 이제 모디파이어가 담고 있는데 그 모디파이어의 블루프린트를 이제 수정을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기능들을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걸 그대로 그 기본 버전을 쓰진 않고 저희가 뭐 킹 오브 킹스 때부터 해왔던 익숙한 방식으로 좀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좀 쓰고 있고요. 또 완전히 에디터 워크플로우이기 때문에 게임 모드가 아니라 그래서 에디터 유틸리티 위젯하고 궁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던 그 카메라 어시스턴트의 역할들을 이 에디터 유틸리티 위젯에다가 매핑을 해가지고 손쉽게 편집을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인풋 액션 또 외부 컨트롤러, 외부 게임 컨트롤러에 연결한 것들이 굉장히 프로세스가 간편해졌습니다. 스위치보드가 이제 4.25 버전 그때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스위치보드의 역할이 엔디스플레이를 구동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기능이 원격 레코딩이에요. 그래서 언리얼 엔진뿐만 아니라 퍼포먼스 캡처 장비나 비디오 녹화 장비들 이런 다른 장비들을 이제 원격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킹 오브 킹스 할 때는 저희가 이게 없어서 굉장히 좀 불편했죠. 그때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서 그 스위치보드의 그 기능에다가 저희가 좀 추가로 커스터마이징을 또 한 거는 그 테이크 기록을 할 때 또 중요한 게 스크립트죠. 그 영화 촬영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그 현장에서 테이크에 대한 기록 엔진이냐 오케이냐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레코딩과 비디오 레코딩과 이제 동시에 또 언리얼 엔진의 테이크 레코딩과 동시에 이제 같이 기입이 되도록 연동을 시켜서 편집자가 그 테이크에 대한 정보를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본 크게 두 솔루션이죠. 퍼포먼스 캡처와 버추얼 카메라를 통해서 액터 블로킹과 샷 설계를 했고요. 이제 그게 프리비즈죠. 프리비즈를 완성한 후에는 여기서부터 이제 애니메이션이랑 실사 영화 그가 이제 둘 다 동시에 적용 가능한 게 이제 프리비즈까지이고 이 이후부터는 실사 영화 작품에서만 적용되는 단계죠. 바로 테크비즈. 테크비즈는 이제 기술 시각화, 프리비즈로 계획한 것들을 실제로 어떻게 실행할 건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담은 시각화 작업이고요. 뭐 실사 촬영은 로케이션에서도 할 수도 있고, 세트를 지어서 할 수도 있고, 또 그린 스크린으로 찍을 수도 있고, 온셋 VP, 즉 ICVFX 촬영을 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이게 뭐 처음부터 끝까지 버추얼 프로덕션으로 이루어지는 샘플을 만드는 게 목적이었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연기하면서 뭐 테스트 촬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테크비즈의 예시고요. 저희가 버추얼 카메라로 촬영한 시퀀스를 자동으로 테크비즈용 시퀀스로 변환을 해서 추가적인 카메라 뷰와 또 저런 다이나믹 룰러 자 형태로 된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자동 생성되는 툴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영화와 애니메이션에서 사용 가능한 버추얼 프로덕션 비주얼라이제이션 워크플로우 소개였고요. 이번 챕터는 이제 주제를 완전히 바꿔서 후반부 FX의 언리얼 엔진을 활용한 케이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사조영웅전이라는 중국의 대작 무협 영화이고요. 이 영화 후반부에 클라이막스에 그 대규모 군중 그 전투 시퀀스가 있습니다. 이 시퀀스를 VFX 부서와 저희 VP 부서가 협업을 해서 언리얼 엔진으로 대량의 군중 에셋을 빠르게 효과적으로 배치를 하고 빠른 속도로 렌더링을 해서 작업 속도를 좀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걸 위해서는 좀 풀어야 할 큰 숙제가 있었죠. 대부분 엔진 경험이 없는 VFX 아티스트들이 투입이 돼서 같이 작업을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후반 작업에는 언리얼 엔진에 이제 들어갈 이제 에셋들뿐만 아니라 영상 플레이트나 매치 무브 데이터 같은 뭐 다양한 형태의 외부 데이터들의 입출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폴더 구조, 뭐 에셋 네이밍 같은 그런 규칙을 정립하는데 좀 시간을 많이 써야 됐습니다. 그리고 또 아티스트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고 빠르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페이스들을 만드는 데 좀 집중을 해야 됐고요. 그래서 하나의 언리얼 프로젝트를 수십 명이 같이 써야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쓸 수 있을까? 당연히 이제 소스 컨트롤부터 시작을 하겠죠.
저 그 퍼포먼스의 스트림 타입 디포를 사용을 해서 좀 태스크별로 브랜치를 나눴고요. 또 5.1 버전의 베타로 도입된 버추얼 어셋 또 처음 사용을 해서 당장 작업자가 필요한 데이터만 동기화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좀 크게 도움이 됐고요. 저랑 이따 발표할 강한결님이 같이 TD 역할로 참여해서 전반적인 스트림 관리랑 툴 개발 및 테스트를 별도 스트림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저희 팀의 VAD 버추얼 아트 팀 아티스트가 사용하는 메인 스트림으로 모여서 합쳐지고 무비 렌더 그래프를 통해서 레이어들이 렌더링이 되고 합성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샷 작업을 하는 아티스트들이 쉽고 빠르고 간단하게 버튼 한두 번 클릭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불러오고 사전 정의된 규칙대로 정리가 에셋들이 정리가 되고 복잡한 절차를 좀 한 번에 자동화할 수 있도록 툴을 만들었고요. 에디터 유틸리티 위젯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유형에 따른 에셋 구분 그리고 샷을 우리가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에셋들이 굉장히 많죠. 뭐 샷별 레벨, 샷별 시퀀스, 또 이미지 플레이트 시퀀스, 이미지 미디어 소스, 뭐 그리고 매치 무브 카메라 데이터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 임포트를 자동화하고 규칙대로 정리될 수 있도록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의 영상은 툴을 사용하는 모습이고 아래는 최종 합성 과정 모습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 설명 발표를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팀의 그 강한결 엔지니어가 군중 시퀀스를 언리얼 엔진에서 구현하기 위해 사용했었던 다양한 솔루션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제작 과정을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한결입니다. 일단 늦은 시간까지 저희 발표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들 혹시 경품 추첨 기다리시는 건 아니겠죠? 저는 사실 경품 추첨 기다리고 있습니다. 농담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 지금부터 이제 사조용전에서 저희가 대규모 군중 시퀀스를 어떻게 제작했는지에 대해서 세부 제작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대규모 군중 VFX 샷을 이제 렌더를 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은 5가지의 큰 아젠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아젠다를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의 대규모 군중 VFX 샷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활용했던 부분은 크게 4가지 섹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PCG 기반의 대규모 군중 배치,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이아가라에 기반 동적 군중 시뮬레이션, 그리고 VDB 기반 FX 샷 제작, 그리고 마지막은 무비 렌더 그래프를 통한 멀티레이어 패스 렌더링입니다. 이게 앞선 세션에서도 언급된 내용들이 조금씩은 다 포함이 돼 있어서 그 세션 내용과 조금씩 비교해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좀 더 재밌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PCG를 활용한 대규모 모듈러 군중 배치입니다. PCG는 이제 뭐 많이들 보고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장면이 저희가 실제 작업을 할 때 저희 VFX 아티스트 분들이 사용을 하셨던 PCG 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약 2만 명의 군중을 한 번에 레벨을 배치를 하시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보시는 것처럼 애니메이션도 이제 플레이가 되죠. 저희는 이렇게 하나의 병사를 생성하기 위해서 모듈러 형식을 사용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 병과, 그러니까 기마병, 창병 혹은 화살병과 같이 각 병과에 따라서 여러 모듈러 파트를 조합해서 하나의 병사를 완성을 했습니다. 저희는 하나의 병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총 4가지 모듈러 파트를 사용을 했고요. 이 모든 것을 에디터 유틸리티를 통해 베이킹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자동화 과정을 통해서 VFX 아티스트 분들이 정말 원클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셋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앞선 세션에서도 보셨을 텐데 VAT, 이제 버텍스 애니메이션 텍스처를 한 번에 자동으로 이제 베이킹을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티스트 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만약에 애니메이션이 수정이 되거나 추가될 때마다 저렇게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원하시는 애니메이션을 아주 손쉽게 베이킹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셋업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모듈러 구성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메타유먼 사용해 보셨으면 아마 아실 텐데 각 파트별로 스켈레톤 메쉬가 모두 구분이 되어 있죠.
저희는 이렇게 구분된 스켈레탈 메쉬를 애님2 텍스처 플러그인을 활용을 해서 각 애니메이션별로 버텍스 애니메이션을 베이킹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각 모듈별로 나눈 파트는 이제 피벗이 같은 위치에 위치하게 되면 하나의 세트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PCG의 노드 구성인데요. PCG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간단한 셋업으로도 저런 군중 배치가 가능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로 스플라인을 활용해서 군중 배열이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될지 결정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작업했던 샷들은 대부분 일렬로 저희가 군중이 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배치를 할 수가 있었고요. 이후에 이 각 포인트들을 복사를 해서 각 이 열의 행의 수를 결정을 하였는데요. 그 다음에 해당 포인트들을 랜드스케이프 데이터에 프로젝션을 한 뒤 트랜스폼 포인트 노드를 활용해서 각 포인트의 트랜스폼을 변주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최종 군중의 위치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어트리뷰트인데요. 어트리뷰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모듈러 파트가 하나의 병사로서 구성이 되고 애니메이션을 플레이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해야 하는데요. 앞장에서 보신 것처럼 에디터 유틸을 통해서 반환된 각 모듈러 파트를 블루프린트 액터의 프로퍼티에 할당을 하였고, 보시는 저 get actor 프로퍼티와 match and set attribute 노드를 통해서 각 파트를 어트리뷰트로서 PCG에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지금 스크린샷이 좀 작아서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저기 보시면 이제 P0, P1, P2, P3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게 저희가 하나의 병사를 구성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모듈러들입니다. 그리고 각 모듈러 파트를 구성을 할 때 메쉬의 그 오브젝트 패스를 보시는 것처럼 파트 0, 파트 1, 파트 2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였고, 저희 버텍스 애니메이션에 사용되는 값들이죠. 스타트 프레임, 엔드 프레임, 그 타임 오프셋 등을 PCG에서도 어트리뷰트로 저희가 할당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어트리뷰트까지 모두 구성이 완료가 되면 다음은 이제 실제로 생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앞서 결정된 어트리뷰트를 사용을 해서 메쉬 셀렉터에서 각 모듈러 파트에 따라 각기 다른 어트리뷰트 이름을 사용을 해서 저희는 메쉬를 선택을 하였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최대 4개의 모듈러 파트를 대응할 수 있게 총 4개의 스태틱 메쉬 스포너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애니메이션 변주에 사용되는 어트리뷰트의 경우에는 인스턴스 데이터 패커를 활용해서 머터리얼의 커스텀 데이터 플롯으로 전달이 되어서 애니메이션 속성 값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PCG에서 아마 많이들 사용을 안 하실 수도 있는 기능인데 포스트 제너레이트 펑션인데요. 이 베이킹된 버텍스 애니메이션은 저희가 머터리얼로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각 모듈러 파트에 만든 저희가 머터리얼을 할당해 줬어야 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저희는 포스트 제너레이트 펑션을 활용을 했습니다. 이 펑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 PCG 그래퍼 데이터가 생성이 된 뒤에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콜백 함수입니다. 그래서 사용법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아주 간단한 구성인데요. 이렇게 그래서 PCG 그래프 데이터가 생성이 된 뒤에 저희는 이렇게 간단한 블루프린트 노드를 가지고 각 메쉬에 맞는 머터리얼들을 할당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모듈러 파트와 머터리얼까지 구성이 완료가 된다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여러 모듈러 파트가 구성이 돼서 하나의 병사들이 완성이 돼서 군중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모듈러 형식의 군중을 구성하기 위해서 저희는 총 334개의 애니메이션 시퀀스와 66개의 스켈레탈 메쉬, 정확히는 애님2 텍스처를 사용했기 때문에 스태틱 메쉬겠죠. 그래서 총 이렇게 많은 에셋들이 사용이 되었고요. 이렇게 이제 모듈러 구성과 애니메이션 변주를 통해서 저희가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를 구성을 할 수가 있었고, 언리얼 엔진을 다뤄본 경험이 다소 적더라도 VFX 아티스트 분들이 PCG를 사용해서 아주 쉽고 빠르게 대규모 군중을 레벨에 배치하고 레이아웃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나이아가라 시스템 기반 대규모 모듈러 군중 시뮬레이션입니다. 앞서 PCG를 사용하여 대규모 군중을 저희가 배치를 하였는데요. 이제 안타깝게도 PCG를 통해서 배치를 한 군중 같은 경우에는 동쪽으로 움직이는 데 있어서 좀 제한이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저희는 동쪽 움직임을 가져가야 하는 경우에는 나이아가라 이미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PCG와 나이아가라를 함께 사용을 하여서 저희가 총 레이아웃을 구성을 하였고요. 하지만 나이아가라 경우에는 나나이트가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군중의 수에 있어서는 PCG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숫자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나이아가라 시스템의 경우에도 앞서 보셨던 PCG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모듈러 형식으로 구성을 하였고요.
동일하게 에디터 유틸리티 위젯을 그대로 사용을 하여서 각 모듈러 파트를 동일하게 구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아까 PCG에서 보셨던 랜드스케이프 데이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나이아가라 이미터에서도 똑같은 데이터를 저희가 사용을 했어야 됐는데요. 나이아가라 이미터에서는 저희가 글로벌 디스턴스 필드를 활용해서 랜드스케이프 데이터를 대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디스턴스 필드를 활용을 하시면 랜드스케이프와 동일한 지형 데이터를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각 파티클이 저 글로벌 디스턴스 필드를 따라 이동하게 하였습니다. 다만 이 글로벌 디스턴스 필드도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카메라가 멀어질 경우에는 저 글로벌 디스턴스 필드가 클리핑이 되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클리핑이 되어서 저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파티클들이 위에 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이런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저 콘솔 베리어블로 저희가 이 클립 맵을 조정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모듈러 동적 군중 배치를 위해서 앞서 보셨던 PCG와 동일한 방식으로 나이아가라 이미터에서도 스태틱 메쉬를 저런 식으로 렌더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 군중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글로벌 디스턴스 필드를 활용을 해왔는데, 이 움직임 로케이션 자체는 글로벌 디스턴스 필드를 통해 움직일 수가 있었지만, 로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페이스 노멀을 활용을 했는데요. 근데 이 노멀 방향을 그대로 따라갈 경우에는 이 움직임이 다소 목각 인형처럼 다소 어색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스크래치 패드 모드를 별도로 작성을 하고 최대 회전값을 지정을 하고 매 프레임마다 이전 프레임 간의 보관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하여서 부자연스러운 회전을 방지를 하였습니다. 지금 아쉽게도 영상이 안 나와서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런 식으로 군중을 배치를 할 수가 있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수의 군중이 하나의 투석기를 운반하는 샷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마병과 뭐 이런 투석기 병사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VDB 시퀀스 기반 FX 샷 제작인데요. 이전 세션에서도 아마 언급을 하셨는데, 저희도 VDB 시퀀스를 활용을 해서 FX 샷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VDB 같은 경우에는 3D 공간 데이터를 저장하고 다루는 데이터 구조인데요. 이제 VDB 같은 경우에는 언리얼 안에서는 구름, 연기, 아니면 폭발 같은 이제 볼륨 효과를 표현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언리얼 엔진 내에서 임포트 될 때는 스파스 볼륨 표현으로 변환되어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VDB 시퀀스와 비슷하게 언리얼 엔진 내에서도 유체 시뮬레이션을 담당하는 나이아가라 플루이드가 있는데요. 이 둘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시면 다음과 같은데요. 저희도 초기 작업에서는 나이아가라 플루이드를 사용을 해서 FX 샷을 제작을 하려고 했으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언리얼 엔진을 저희가 아니라 VFX 아티스트 분들이 직접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기존 VFX 아티스트 분들이 빠르게 제작이 가능한 VDB 시퀀스를 사용하셔서 FX 샷을 구현하였습니다. 다만 이 VDB 시퀀스를 활용을 하면 고품질의 FX 샷을 제작을 할 수 있는데요. 그 퀄리티에 따라서 파일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스트리밍 퍼포먼스가 저하가 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단일 시퀀스가 약 50GB에 육박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실시간 처리에 어려움이 발생을 하였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지브라 AI라는 서드파티 플러그인을 사용을 했습니다. 앞선 세션에서도 언급이 됐었죠.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지브라 AI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앰비언트, 그리고 셀프 섀도잉, 다이렉트 섀도잉 등 다양한 기능을 이미 제공하고 있어서 시네마틱 퀄리티의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본 VDB 시퀀스를 압축한 지브라 VDB 에셋을 사용을 하였고요. 최대 약 90% 정도의 시퀀스 사이즈를 압축해서 리얼타임으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에셋을 구성을 하였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개의 이 VDB 시퀀스가 하나의 레벨 안에 배치가 돼서 사용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저희 무비 렌더 그래프인데요. 무비 렌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언리얼 엔진 5.4 버전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인데요. 이 무비 렌더 파이프라인의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데, 직접 이렇게 노드 구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구성에 맞게 렌더를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무비 렌더 그래프를 사용을 하시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컬렉션과 모디파이어 노드를 사용한 레이어 구성인데요.
컬렉션 로드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레벨에서 오버라이드 하고 싶은 비지빌리티 속성에 따른 액터를 수집을 하고 그룹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건 그룹을 사용하셔서 각각의 컬렉션에 추가된 액터를 분리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스크린샷에서는 레벨 내에 이제 배치된 저희 에디터 폴더를 활용해서 각 컬렉션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후 이 모디파이어 노드를 통해서 비지빌리티를 제어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를 렌더 레이어에 연결한 뒤에 아웃풋에 연결된 각 체인이 최종 렌더가 되게 됩니다. 그래도 이 외에도 설정에 따라 여러 파라미터를 노출시키실 수가 있어서 원하시는 샷에 따라서 파라미터를 조절해가며 필요에 따라 최종 렌더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렌더를 진행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각 레이어별로 렌더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언리얼 엔진에서 렌더된 영상을 파이널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후반 합성 과정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각각 분리된 레이어로 렌더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군중, FX 샷, 라이팅 이 정도의 레이어를 분리를 해서 최종 렌더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언리얼 엔진을 활용을 해서 총 108개의 샷을 제작을 하였고요. 리얼타임 렌더링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기존에 많은 시간이 들었던 저희가 후반 과정에서는 보통 리뷰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요. 이 리뷰 과정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가 있었고 최소 기간 동안 최소 인원으로 최대한의 많은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물은 다음과 같은데요. 지금 영상이 플레이가 안 돼서 요 샷만 제가 보여드리면 될 것 같네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지금 보시는 이 스크린샷에 있는 모든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언리얼에서 전부 렌더가 되었고요. 언리얼에서 렌더가 된 뒤에 최종적으로 다른 툴에서 최종 합성이 진행이 되어서 보시는 것 같은 샷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